어느새 세계 6위 규모로 우뚝 선 K-팝 산업. 그런데 화려한 조명 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곡 능력이 전혀 없는 걸로 보였어요. 작곡은 전혀 안 하시고 디렉 정도는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전형적인 고스트라이터의 이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모두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다는 존재. 그리고 잘 까게 되면은 저는 이 업계에서 매장을 다 할 거예요. 많은 이들의 입을 닫게 한 숨은 존재. 고스트라이터를 둘러싼 의혹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어떤 진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29일 K-팝 작사 학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K-팝 작사가들의 부탁을 받았다는 익명의 대리인이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많은 K-팝 가사가 창작되는 작사 학원의 불투명한 운영 방식 때문에 가사를 직접 쓴 작사가들이 정당한 대가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곡은 자기가 썼는데 수정 몇 글자 본 후에 이름을 함께 올린다. 지분에 상관없이 크레딧에 올라간다는 이런 주장을 조금 펼치고 있죠. 실제로 작사 작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채 앨범과 저작권의 이름을 올리는 이른바 유령 작사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익명의 작사가 대리인이 언급한 작사 학원이란 신인 작사가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교육 과정을 수료한 지망생들에게 기획사에서 받은 데모곡을 주고 작사가로 데뷔할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작사 학원들은 이번 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보하면 유명 보장되는지. 네네. 작사가 지망생이라는 그녀는 이번 논란이 모두 자신이 다녔던 작사 학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사가들 지망생들 사이에서는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이름이 들어간 곡을 보잖아요. 엄청 화려하거든요, 사실. 한 소절만 들어도 누구나 알 법한 유명 아이돌 가수들의 곡을 쓴 히트 작사가 김원장. 그녀가 제기한 문제는 작사 과정에 참여율이 적은 김원장이 수많은 공동 작사 작업물에 마치 그가 메인 작사가인 양 이름을 올리고 저작권을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사실 공동작사라고 하면 곡을 처음부터 같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일정 부분 고치는 것만 가지고 지분을 가져간다? 그런 부분에서 n분의 1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여러 명의 작사가가 한 곡의 가사를 쓴 경우 글자 수 혹은 마디 수로 참여율을 계산해 저작권 지분을 정하는 게 업계의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저작권을 n분의 1로 나눠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 원장은 신인 작사가들의 가사에 어느 정도 수정을 했을까? 이게 제가 메일 보낸 거예요. 아, 이게 초안이에요? 네, 이게 초안이고 여기가요. 아마 바뀌었고 김 원장과 황 씨 둘이 작사한 이 곡의 총 530개의 글자 중 황 씨의 초안에서 바뀐 가사는 60글자. 그런데 전체 가사의 88%를 쓴 황 씨의 작사 저작권 지분은 2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원과 퍼블리싱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작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학원에서 데모곡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대신 가사가 채택될 때마다 자신의 몫에서 20%의 저작권 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학원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가 이제 100이잖아요. 외국 곡일 경우에 작곡가가 87.5를 가져가고 작사가가 12.5를 가져가는 구조예요. 저작권료가. 네. 전체 작사 지분인 12.5%에서 김 원장과 황 씨가 2분의 1로 나누면 각각 6.25%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황 씨처럼 학원과 퍼블리싱 계약을 맺은 작사가는 자신에게 남은 6.25%의 지분에서 10분의 2인 1.25%를 또다시 학원에 넘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사를 많이 쓴다고 해도 김 원장의 학원과 퍼블리싱 계약을 한 작사가가 절반 이상의 저작권 지분을 가져가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심지어 단 한 글자도 참여하지 않은 가사의 저작권 지분을 김 원장이 가져간 일도 있다고 합니다. 가 들어가 있죠. 이게 한
글자도 쓰지 않았는데. 가사를 쓰실 때 옆에서 이분이 방향을 알려줬다든지 컨셉을 잡아줬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100% 본인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고 제 아이디어로 진행되고. 그럼에도 김 원장은 손 씨와 함께 공동 작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의 저작권 지분은 손 씨와 똑같았습니다. 내 덕분에 이제 너희가 이렇게 가사를 쓰고 작사가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기회비용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했으니까 이제 비용을 제공하는 걸 생각을 해라라고 해서. 기획사로부터 데모곡을 가져와 작사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SNS 논란 이후 진행된 수업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막기 위해 저작권 지분율을 n분의 1로 나눈다는 규칙을 정했다고 설명한 김 원장. 김 원장을 통해야만 기획사에 내가 쓴 가사가 전달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어려웠다는 작사가들. 일부 기획사에서 가사가 채택된 작사가에게 작사비를 지급해온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작사비의 개념이 뭐예요? 컨펌을 받으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약간 수고비 같은 느낌으로 한국당 100만 원 정도를 SM에서 지급을 한대요. 근데 저희는 그걸 안 받는 줄 알았어요. SM에 지급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SM한테 좀 봐주시잖아요 했더니 SM이요? 언니 야 SM 어떡하지? 아 SM 받는다고 할까? 안 받는 걸로 해? 어떻게 해? SM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들리게. 작가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터뷰로 거짓말로 하시면 안 돼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작사비를 지급했다는 김 원장. 그는 정말 작사비가 입금되어 수천만 원이 누적되었던 것을 까맣게 몰랐던 걸까? 무명의 작사가들이 제기한 의혹, 그리고 김 원장의 해명. 과연 진실은 뭘까? 익명의 작사가 대리인이 제기한 또 다른 의혹. 유령 작사가입니다. 안 썼는데 이름을 올려가지고 올리는 걸 유령 작사가라고 해요. 이번에 얘기할 유령 작사가는 앞에서 본 정당한 권리를 빼앗긴 무명의 작사가들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이름은 존재하지만 그 실체가 불분명한 작사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만난 무명의 작사가들도 유령 작사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령 작사 이름이 뭐예요? 다 그분이시다. 그런데 이들이 지목한 유령 작사가 S는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신기한 게 엑소 노래밖에 안 써요. 그리고 중간중간 보아 노래가 등장을 해요. 네. 혜성처럼 등장해서 엑소 노래들만 다 픽스가 되는 작사가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공동 작사가로 항상 김 원장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차례 이것도 소문 크게 한번 돌았었는데 비밀 작사가라는 뭐 이런 식으로 오늘 그 담당 A&R과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다. A&R 팀이란 연예 기획사에서 가수의 콘셉트에 맞춰 곡 선정부터 가사, 안무, 뮤직비디오까지 앨범의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사와 유령 작사가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익명의 작사가 대리인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 속에 담긴 대화 내용, 그것은 김 원장과 한 사람이 은밀히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 상대는 대형 기획사의 A&R 팀장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두 사람의 대화 주제는 어느 이름이었습니다. 아내가 지은 이름이 당시 구설수에 올랐던 어느 연습생과 비슷해 고민이라던 최 씨는 상의 끝에 성씨만 바꿔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이름. 다 그분이시다. 작사가들이 유령 작사가로 지목한 S였습니다. 소문처럼 대형 기획사 A&R 팀장인 최 씨가 김 원장과 함께 유령 작사가를 만든 걸까? 두 사람의 5개월간 나눈 대화 내용 중 특정될 만한 정보를 쥐운 뒤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작가와 함께 말 그대로 유형 작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와이프 이름이 탈루날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예명을 등록하는 걸로 보이고요. 여기 보면 본인이 가사를 썼다는 내용도 있네요. 누가요? A&R군요. 제가 작업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그
그 ANR이 직접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최 씨가 고민하며 썼다고 김 원장에게 보낸 가사는 발매된 곡에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대화 내용에 따르면 기획사 측은 최 씨가 직접 수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김 원장과 기획사 직원 최 씨가 함께한 작품은 대화 내용이 언급된 3곡을 포함해 총 15곡. 기획사 A&R 팀 직원이라고 해서 작사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굉장히 공정한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박진영 같은 경우에도 대표잖아요. 그 공개적으로 자기 곡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경쟁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 잘 아세요? 네. 어떤 분이세요? 지금 윤희짱입니다. 윤희짱 위에 한 분이 딱 계세요. 거의 다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은 맞아요. 업계 관계자들은 최 씨가 해당 기획사에서 A&R 팀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 씨가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쓴 가사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김 원장이 보내준 가사를 미리 보고 최종 선택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이 왜 이런 유령 작사가를 만들어냈는지 알 것 같다는 한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말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기획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너스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들어오는 비용인 거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해보면 나올걸요.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유령 작사가 S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였을까? 작사가 S와 엑소곡의 공동 작사가로 올라가 있는 송 씨의 저작권 수익으로 가늠해봤습니다. 앨범 판매량이 가장 많다는 발표 직후 한 달 동안의 수익은 약 294만 원. 단 2.5%의 지분을 얻은 수익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높게 돼 있으면 300만 원 이상 가져갔다는 거. 어머니가 나왔겠죠. 그 수정을 한 사람이 만약에 본인이면 그 수정을 조금 하고 그만큼 가져간 거고. S로 저작권이 등록된 곡은 총 15곡. 앞서 본 앨범 판매량에 따른 수익뿐만이 아니라 음원, 노래방, 유튜브 등에서 발생한 저작권료까지 계산을 하면 최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보너스를 얻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자 왔다. 김 원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반론의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린 취재 과정 중에서 확인한 유령 작사가의 존재와 신인 작사가 저작권 지분 분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김 원장은 장문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의 답변에 따르면 유령 작사가로 지목된 S는 대형 기획사 A&R 팀을 이끄는 최 씨의 부인이 맞다고 했습니다. 학원 설립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며 현재는 학원 소속 작사가이고 S 이름으로 등록된 곡들은 모두 그녀가 작사에 참여한 곡이 맞으며 그녀를 통해 단 한 번도 최 씨에게 가사 청탁을 한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해명이 사실이라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자신이 담당한 아티스트 곡에 그것도 최정상급 아이돌 곡을 부인이 작사했고 채택됐다는 게 누가 봐도 시작부터 불공정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린 해당 기획사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당사는 최근 이라는 예명의 작사가가 최 씨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씨가 해당 가사의 선정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에 당사는 최 씨가 지인이 작사가로 참여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윤희짱 직책을 박탈하고 중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A&R 윤희짱 최 씨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중징계 사유가 될 정도로 큰 문제임을 회사도 인정했습니다. 이틀 뒤 해당 사안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익명의 대방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그널부터 이태원 클라스까지 유명 드라마 음악을 만들어 온 박성일 음악감독. 후배 작곡가들을 볼 때마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제자뻘들 되는 이제 후배들이 저희 팀에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실제로 제안이 오는 게
유명한 모 감독님하고 네가 잘하니까 연결을 시켜주겠다. 대신 알지? 뭐요? 공동작곡으로 들어간 조건부로. 숱한 밤을 새며 완성한 곡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일을 준 음악 감독에게 저작권 지분의 일부를 상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당장에 생기고 힘이 없는 거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들이 알면서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기이한 구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본인이 만들고 부른 곡인데도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었던 음악인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타이틀곡에는 제 이름이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 하셨는데요? 네. 그의 곡을 가로채간 이는 소속사의 실장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작곡가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보자만 50명이 넘습니다. 놀라운 건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 우리에게 연락해온 피해자들이 꺼낸 첫 얘기가 모두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제 어깨가 워낙에 너무 좁아가지고 그분 밑에서 일했던 작곡가를 뒤지면 제가 나올 텐데 이게 나중에 차후에 혹시라도 뭐 문제가 될까 싶은 계속 걱정이 있어서 자신이 제보했다는 사실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곡을 만들었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방송에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온 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거를 할까 말까 좀 생각을 했는데 근데 누구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6년 전 그녀와 동료 작곡가들은 2,000곡이 넘는 저작권을 당시 다니던 회사가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와 소송까지 했던 김인영 작곡가. 당시 회사 소속 작곡가로 일하던 그녀는 5년 동안 곡을 찍어내는 기계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방송에 나가는 모든 음악의 크레딧은 그 음악 감독 이름으로. 네, 그분 이름으로 나갔고 저희를 이제 약간 고스트라이터처럼 숨기는 거예요. 저희가 한 5년 동안 평균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을 무조건 일을 했고 80만 원이 5년 동안 동결이었어요. 이런 노력으로 여러 인기 드라마의 OST를 만들어냈지만 오직 회사 대표의 이름만이 기록될 뿐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내의 시간을 견디던 중 얼마 뒤 그녀는 방송 크레딧의 작곡가들의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은 음악 감독이자 회사 대표를 저작 인격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음악 감독이자 회사 대표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입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엔 변호사든 어떤 법원에 가서든 법적 기준으로서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창작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려면은 과연 누가 이걸 진짜 작곡하고 작사하고 또 제작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 제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죠. 법적으로 증명을 하기에는 너무도 기준이 모호한 창작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빼앗긴 창작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냈었던 피해자들은 그때의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당신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 업계가 넓고 영화는 계속 쉬지 않고 했고요. 그다음에 드라마는 뭐 라이더스라는 드라마도 했고 그 외에 뭐 광고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은 계속 쭉 있었던 것 같아요.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방법,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하지 않나는 문제의식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쌓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